당신의 행복은 아무 일도 잘못되지 않아야 유지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문제예요.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비밀은 그걸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잠시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작년에 제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프로젝트에 완전히 십잡겠죠. 5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잠도 못 자고 반 한 통의 이메일을 기다리며 속이 뒤틀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이메일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는 완전히 무너졌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신경 쓰는 을 멈춘 뒤부터 모든 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요. 그게 바로 무집착, detachment예요. 그리고 그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집착이란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죠. 목표도 감정도 없이 그냥 떠도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무집착이란 당신이 하는 일에 깊이 몰입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일은 성실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특정한 결과를 절박하게 바라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건 절박함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게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아마 어떤 직장, 관계 혹은 목표였을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동안 어떤 기분이었나요? 솔직히 말해서 불안했죠. 스트레스 받고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고 머릿속으로 온갖 상황을 상상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집착, 어태치먼트예요. 그리고 그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집착이 실제로 당신에게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미래에 집착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죠. 원하는 걸 얻지 못한 하루하루가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둘째,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절박할 때 우리는 나쁜 결정을 내립니다. 기준을 낮추고 스스로의 가치를 타협하며 당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쫓게 됩니다. 셋째, 오히려 모든 것을 밀어냅니다. 사람들은 절박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요. 무언가를 너무 간절히 원할수록 그것은 더 멀어집니다. 댓글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봅니다. 이 일이 잘 안 되면 내 인생은 끝이에요. 그 문장 속 절박함이 화면을 뚫고 전해지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가 당신의 가치나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에요. 당신의 뇌가 속삭이죠. 이 한 가지가 이루어져야만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지금 당신을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무집착, 디태치먼트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집착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집착은 이렇게 말하죠. 6개월 안에 구독자 10만 명을 찍지 못하면 난 실패야. 조회수가 안 터지는 영상은 내가 재능 없다는 증거야. 성공하기 전까진 행복할 수 없어. 반면에 무집착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가능한 최고의 영상을 만들 거야. 배우고 성장할 거야. 잘 되면 멋지고 안 되더라도 많은 걸 배웠을 테니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면 돼. 차이 느껴지나요? 둘 다 열심히 일합니다. 둘 다 퀄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무집착이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몰입하는 것이에요. 매일 나와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일이 계획대로 되느냐에 당신의 정체성을 걸지 않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이런 태도로 임하면 오히려 성과가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에 마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걸 의심하지 않고 그냥 일에 집중하게 되죠. 지금 댓글로 남겨보세요. 요즘 당신이 너무 집착하고 있는 한 가지. 그건 뭐인가요? 우리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이건 그냥 기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무집착이 효과가 있는 데에는 실제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당신이 어떤 결과에 집착할 때 뇌는 위험 모드로 들어갑니다. 실패를 생존의 위기로 인식하죠.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치솟고 생각이 좁아지고 창의적이거나 유연하게 사고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뇌가 이렇게 외치는 것 같죠. 이걸 얻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다! 하지만 무집착 상태에선 뇌가 이완됩니다. 생각이 맑아지고 놓쳤던 기회를 볼 수 있게 되고 결정도 훨씬 현명해집니다. 심리학에는 목표 구배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그걸 잃을까봐 더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의 목표 체중에 도달했을 때, 거의 승진이 확정됐을 때, 거의 그 사람과 잘 될 것 같을 때 이상하게도 시작할 때보다 더 긴장되고 불안하죠. 이제 눈앞에 보이니까 그걸 잃을까 두려운 겁니다. 무집착은 그 불안의 고리를 끊어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난 이걸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느 쪽이든 괜찮을 거야. 그리고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좋아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무집착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읽는 건 쉽지만 사는 건 완전히 다르죠.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를 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당신의 정체성을 목표와 분리하세요. 당신은 직업이 아닙니다. 당신은 연애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은 구독자 수나 통장 잔액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당신이 가진 것 혹은 하는 일일 뿐이에요. 그게 당신 자체는 아닙니다. 어떤 목표가 실패했다고 해서 당신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그건 단지 그 길이 맞지 않았을 뿐, 그게 다요. 둘째,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건 노력, 태도, 그리고 매일의 행동뿐이에요. 결과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도 운이나 타이밍도 조절할 수 없죠. 그러니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놓아주세요. 셋째, 한 가지 성공에 인생 전체를 걸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당신의 행복이 하나의 목표에만 의존한다면 그건 위험한 신호예요. 삶의 의미를 여러 곳에서 찾으세요. 친구, 취미, 다양한 프로젝트, 그리고 결과와 상관없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일들. 그렇게 하면 하나가 무너져도 당신은 여전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그래서 어쩌려고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의 두려움을 끝까지 따라가 보는 겁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쩌려고?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창피할 거라. 그래서 어쩌려고?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거야. 그래서 어쩌려고? 그게 죽을 일인가요?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떠날까요? 대부분의 경우 두려움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그게 뇌가 만들어낸 과장된 공포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무집착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현실적인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취업할 때 집착, 단 하나의 꿈의 직장에 지원하고 하루에 50번씩 이메일 새로 고침, 답장이 없으면 완전히 무너짐. 무집착, 여러 곳에 지원하고 각각의 지원서에 최선을 다하되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감. 합격하면 좋고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 뿐이야. 연애할 때 집착,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미래를 함께 상상하고 문자 답장이 늦으면 불안해함. 무집착,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즐기되 감정의 균형을 상대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음.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것도 괜찮음. 컨텐츠를 만들 때 집착, 영상 하나 올리고 좋아요 댓글 수에 집착, 조회수가 낮으면 실패자처럼 느껴짐. 무집착, 스스로 만족할 만한 컨텐츠를 만들고 올린 뒤엔 다음 작업으로 넘어감. 평가는 중요하지만 인정받는 것보다 퀄리티에 집중. 사업을 시작할 때 집착,
하나의 아이디어에 모든 걸 걸고 이게 실패하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함. 무집착. 시도하고 배우고 필요하면 방향을 바꿈. 집착하는 건 하나의 길이 아니라 성공 그 자체에 대한 헌신임. 패턴이 보이시나요? 무집착은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예시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와닿는 건 어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집착의 가장 이상하면서도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을 얻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신비한 소리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건 진짜예요. 절박할 때 사람들은 그걸 느낍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불안정해지고 판단이 흐려지며 과하게 타협하게 되죠. 반대로 무집착 상태에서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머리가 맑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아무에게나 자신을 낮추지 않게 되죠. 그때부터 기회가 당신에게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연애를 떠올려 보세요. 가장 절박한 사람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죠.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편안한 사람은 모두가 그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을 간절히 원할 때 그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일할 때 당신은 프로페셔널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죠.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심리학이에요. 무집착은 당신에게 특별한 힘을 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은 마음의 힘. 그리고 그게 바로 매력입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에너지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걸 연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겉으론 무심한 척하면서 속으론 절박하다면 그건 금방 들통납니다. 정말로 어떤 결과가 와도 괜찮다는 진심 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건 연습이 필요하죠. 마무리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집착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차가워져야 한다. 감정이 없어야 한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오해입니다. 무집착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에요. 여전히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수도 있고 열심히 일하고 큰 꿈을 꾸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너무 쇠게 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꽉 쥐면 오히려 그것을 부숴버리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바닥에 물을 담고 있는 모습을요. 손가락을 꽉 쥐면 물은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손을 부드럽게 펼쳐 잡고 있으면 그 물을 온전히 담을 수 있죠. 그게 바로 무집착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되어야만 한다는 집착으로 목조르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훨씬 더 사랑스러운 삶의 방식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들이 당신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그 성취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창조하면서도 모두가 그걸 좋아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을 수 있죠.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 자유를 맛보게 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 영상에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어떤 결과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건 직장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며 당신이 지금 쫓고 있는 목표도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이고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 물론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것들은 단지 보너스일 뿐이에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 평온함,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이건 외부의 어떤 것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며 끝없는 불안 속에서 달리는 대신 과정 자체를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오히려 당신이 원하던 것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절박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당신에게 주는 과제는 이겁니다. 당신이 너무 집착하고 있는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소나기를 조금만 풀어보세요. 할 일은 하되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심은 내려놓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아마 당신도 놀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어딘가에서 무언가에 집착하느라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기로 선택했나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